시카고 윈TV 미주 한뉴스입니다. 대만에 이어 태국도 수출용 한국 라면 제품의 유해물질 검출을 이유로 검사에 착수한 가운데 실제로는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이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는 학계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들 나라가 과도한 잣대를 들이대 급성장하는 한국 라면을 의도적으로 견제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앞서 대만에서는 수출용 신라면 블랙 두부김치 사발 제품에서 에틸렌 옥사이드 2호가 기준치를 초과했다며 천상자를 폐기 조치했고 이번엔 태국 식품의약청이 동일 제품 3,000개를 수거해 유해물질 검출 가능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식품안전연구원은 오해가 있다며 대만이 문제 삼은 2호가 사실은 2클로로에탄올 2C이며 인체에 위험한 수준이 아닌데도 2C를 2호 수준으로 환산해 과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나 캐나다 기준치는 훨씬 높은 데 비해 대만의 2호 기준치는 0.055ppm으로 극히 낮다고 전했습니다. 농심은 수프 원료에서 2호가 아닌 2C가 검출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결국 급성장하고 있는 한국 라면에 대해 각국 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충돌하며 유해물질 논란으로 번졌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지난해 라면 수출액은 전년 대비 13.5% 증가한 7억 6,543만 달러에 달합니다. 백악관이 30일 성명을 통해 미국의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오는 5월 11일에 종료하겠다는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했습니다. 최근 공화당 하원이 공중보건 비상사태의 즉각적인 종료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자 백악관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급작스런 비상사태 종료는 의료 시스템 전반에 광범위한 혼란과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90일 연장을 발표하면서 비상사태를 종료할 경우 종료 60일 전에는 병원 등에 사전 고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잠정 활동을 중단했던 미 중서부 충청도민회가 신임 회장을 영입하며 새해 들어 기지개를 켰습니다. 신임 회장은 제23대 전윤수 회장입니다. 미 중서부 충청도민회는 매년 41년간 매년 여름 야외에서 동포사랑 큰 잔치를 치르며 동포사회의 단합을 이끌어왔습니다. 신임 전윤수 회장은 이민 1세대의 정신을 본받아 젊은 이민 2세들을 품으며 타 지역 충청도민회와 서로 소통하며 도민회 발전을 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년 할애식을 겸한 회장 취임식은 29일 오후 5시 문화회관에서 향후협의회와 동문회, 협회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정진석 의원, 충남 김태흔 도지사, 세계 충청향후회 이옥순 회장 등이 화상 축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신년 할애에는 곽경식, 이근구, 이경복 고문 등 도민의 원로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윈TV 채널 24.5는 안테나를 통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따른 소송의 본물이 터지는가 하면 차량의 신규 자동차 보험 가입까지도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현대자동차와 기아 일부 차량 절도와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시동 점화 장치인 이그니션 문제인데 주로 2021년 이전에 기아차와 현대차의 도난을 막기 위한 엔진 이모빌라이저 장치가 없어서 도난 문제가 급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측은 운전자들에게 핸들 잠금 장치 지원 및 도난 방지 보안 키트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차량 도난을 막기엔 역부족인 것입니다. 일리노이주를 비롯한 위스콘신, 오하이오, 미주리, 캔사스, 아이오와 등 중서부 지역에선 이미 현대차와 기아차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됐고 이로 인해 경찰은 도난 수사에 정신이 없고 주민들은 절도 증가에 따른 심리적, 재정적 부담까지 안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스테이팜과 프로그레시브 등 대형 보험사들은 차량 도난이 급증하고 있는 일부 지역에 대해선 현대차와 기아 차량의 신규 자동차 보험 가입까지 거부하고 있습니다. 한인타운 스테이팜 오피스는 본사의 지침이라며 도난 빈발 지역에 대한 보험 가입을 거부하고 나서는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현대나 기아차를 모으는 한인들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자랑스럽게 구매한 한국 제조 차량 회사가 피소당하고 그 차주로서도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것에 짜증이 난다는 반응입니다. 이모빌라이저는 2021년 11월 전까지는 이런 보안 장치가 기본적으로 차량에 탑재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선택 사양으로 설정된 것이 문제였습니다.
절도범 중 특히 청소년들이 온라인에 도난 수법을 올리고 챌린지를 한다며 손쉽게 차량을 훔쳐 도주하는 것을 서로 자랑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피소된 현대차 및 기아 측의 향후 법적 대응 방안과 대형 보험사와의 가입 관련 대응 조치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2022-2023 시즌을 마감하는 미식축구 풋볼 NFL 결승전이 오는 2월 12일 애리조나주 글렌데일의 스테이팜 스타디움에서 열립니다. 올해는 내셔널 풋볼 컨퍼런스 NFC 우승팀인 필라델피아 이글스와 아메리칸 풋볼 컨퍼런스 AFC 우승팀인 캔사스시티 칩스가 격돌합니다. 스포츠 팬들의 주목을 끄는 것은 양 팀에서 뛰는 선수 중 형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알려지자 형제를 키운 모친 다나 켈시가 슈퍼볼에 진출한 두 팀의 선수를 훌륭히 서포트한 엄마로서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주목을 끄는 두 아들은 제이슨과 트래비스입니다. 이 형제는 클리블랜드 하이츠에서 청소년 하키 프로그램에서 선수로 같이 뛰던 시절 그들의 부모는 한 게임도 빠지지 않고 아들들을 응원한 전력이 있을 정도입니다. 최소한 한 명은 우승할 테니까라고 말했습니다. NFL 결승의 슈퍼볼 경기에서 두 형제가 서로 대결하는 케이스는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슈퍼볼 경기에서 두 형제가 양팀 코치로 만난 적은 있습니다. 짐 하버와 존 하버 형제로 샌프란시스코 49ers와 볼티모어 레븐슨 팀에 각각 코치를 맡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 57회 슈퍼볼은 전 세계의 풋볼 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두 형제의 활약이 또 하나의 재미를 안겨줄 것으로 보입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홍수가 나면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출발, 오클랜드 공항으로 가던 여객기가 13시간 만에 회항해 출발지로 돌아가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뉴질랜드 매체 스토프에 따르면 두바이 국제공항을 출발한 에미레이트 항공 EK448편은 29일 자정 직후 두바이 공항에 다시 착륙했습니다. 7시간을 비행하다 오클랜드 착륙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고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총 비행시간은 13시간 47분으로 두바이에서 오클랜드까지 비행시간 15시간 30분과 거의 맞먹는 수준입니다. 댈러스 공항에서 출발한 아메리칸 항공 보잉 787 드림라이너 AA35편도 오클랜드로 향해 출발한 지 5시간 만에 다시 기술을 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오클랜드 지역엔 최근 249mm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사상자가 발생하고 공항도 침수 피해를 겪었습니다.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